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나경원의 라디오쇼. 자, 지금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진행자에게 불만을 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행자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각도로 묻자 나경원 의원이 마치 앵커는 대변인 같다, 장관 대변인 같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예. 진행자가 문제였을까요? 정성호 장관을 두둔하거나 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나요? 자, 일단 바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 그러시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질문하시는 게. 자, 그런데 참고로 오대영 앵커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 어떤 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고 먼저 전달해주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것은 흔하고 좀 자주 있는 방식이긴 하죠. 예,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땐 질문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섭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발언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의 대변인 같다, 실망이다라고 하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뒤에는 법무부 또는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핵심 당사자이죠. 바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외압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터라서 자, 언론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입장을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에 대해서 마치 진행자가 장관의 대변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게다가 이 인터뷰 직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가 과연 편파적인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는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이 못마땅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면 되는데 장관의 대변인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글쎄요, 납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나경원 의원이 생방송 인터뷰 중에 뭔가 불만을 표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난 총선 직전이었는데요. 한 공중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지명 논란 같은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자, 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올해 초였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 명태균 씨를 면회 간 뒤에 왜 12월 3일 계엄을 했는지 묻자 황금폰에 쫄아서라고 답변했다. 저런 그 발언을 라디오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 날 같은 방송에 나와서 자, 시작부터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예.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명태균 씨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말을 꼭 그렇게 사회자께서 전언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것인지 그 명태균 씨 이야기를 계엄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입 좀 다물죠. 자,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오랜만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 탓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한 전 대표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자,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한다라고 독서를 날린 겁니다. 예. 요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전 대표 여권을 향해서도 아주 직설적인 비난을 내놨는데 자, 대표적으로 어제였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라고 비난을 하자 자, 추미애 위원장의 헛소리는 일상이다라고 받아쳤고요. 또 오늘이었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자, 대장동 재판의 그 재산들 민사로 몰수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자 자, 무식한 티를 낸다라고 저렇게 또 맞받아쳤습니다. 예.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일각에서는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장외인사죠. 장외인사인 한동훈 전 대표 입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여 선명성을 부각해서
자, 존재감을 키우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권에서는 자, 한 전 대표가 내란 수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해놓고 지금 희한한 분노가 있다라면서 자충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 전 대표도 입을 다물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이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건 의견 제시입니까? 지시입니까?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뒤늦게 구구보수의 눈길 한번 끌어보겠다고. 예. 정치인의 거친 언사뿐만 아니라 모든 발언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두고두고 남게 되는 것이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